83세 어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평생 후회하는 게 뭔지 아니? 저는 무슨 말씀이실까 귀를 기울였습니다. 39에 네 아버지 떠나보내고 45쯤 됐을 때 좋은 분이 나타났었어. 근데 내가 뭐라 그랬는지 아니? 아이들 클 때까진 안 됩니다라고 했어. 어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그분, 1년 뒤에 다른 분 만나서 잘 사시더라고. 나는 그때 안 됩니다. 대신 한 번 뵙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40년 넘게 그 생각이야.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틀어놓고 계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난주에 누군가에게 따뜻한 첫마디를 건네보셨습니까? 아니면 건네고 싶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아 그냥 돌아서셨습니까? 우리는 말 한마디에 인연을 얻기도 하고 말 한마디를 삼켰다가 평생의 외로움을 얻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떤 말이 사람의 마음을 여는가? 어떤 태도가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드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왜 우리 중년은 대화가 두려워졌는가?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이 30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40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녁 6시. 해가 지기 시작하면 집안이 어두워집니다. 형광등을 켜도 어딘가 스며드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 그림자는 불을 켠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십니다. 리모컨을 집어드십니다. 채널을 돌려도 귀에 들어오는 소리가 없습니다. TV 속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있는데 정작 이 방 안에는 그 웃음에 응답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숨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벽시계 초침 소리, 그것뿐입니다. 자녀에게 전화할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바쁠 테지. 손주들 밥 먹일 시간이니까. 그래서 전화기를 내려놓습니다. 친구에게 연락할까 망설이십니다. 하지만 맨날 나만 먼저 연락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카톡창을 닫습니다. 혼자 밥을 드십니다. 국이 식었습니다. 어차피 나 하나 먹는 건데. 따뜻하게 데워 먹을 마음도 오늘은 들지 않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30년 전에는 집에 돌아오면 현관에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왔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요. 그 왁자지껄함이 귀찮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귀찮음이 그립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밤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 천장을 올려다봅니다. 나 이대로 20년을 더 사는 건가? 그 생각이 들면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외로움은 감정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온도입니다. 분명 히터를 틀어놓았는데 등줄기가 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검색을 하셨을 겁니다. 중년 연애, 황혼 만남, 돌싱 재혼.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 그것은 생명의 본능입니다. 문제는 그 그리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우리 세대는 배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0대, 30대이던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연애란 무엇이었습니까? 선을 보았습니다. 중매쟁이가 사진을 들고 왔습니다. 이 사람 직장 다니고 집안 괜찮아요. 그 한마디면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첫 만남에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솔직히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대화로 마음을 얻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요. 조건이 맞으면 만나고 부모님이 허락하시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50대, 60대 만남 시장에서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대화가 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집이 몇 채냐? 연금이 얼마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과 1시간을 앉아 있는 게 편한가? 이것이 두 번째 만남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세대 남성분들, 연애 대화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내에게 당신과 대화하고 싶어라고 말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이렇게 사셨을 겁니다. 회사에서 지시를 내리고 집에 와서는 밥을 먹고 TV를 보다가 주무시고 주말엔 골프를 치셨습니다. 대화 상대는 직원, 거래처,
골프 동반자였습니다. 배우자는 생활의 동반자였지 대화의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어려우신 겁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겁니다. 첫 만남에서 직업을 물어봤습니다. 자녀가 몇인지 물어봤습니다. 건강은 어떠신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대화가 끊어집니다. 왜 끊어졌을까요? 면접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심사받는 기분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께 마음을 열 틈이 없었던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말 없는 남자가 신뢰를 주었습니다. 과묵한 남자가 든든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말이 없으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대화가 안 되면 같이 살 자신이 없다. 이것이 지금 50대, 60대, 70대 여성분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배우셔야 합니다. 말없이 성실하기만 해서는 더 이상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표현해야 마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을 산에 오르신 적 있으십니까? 단풍이 물드는 그 계절. 산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온 산이 불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붉은빛, 주황빛, 노란빛. 그 화려함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단풍잎 하나를 손에 쥐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까이서 보면 흠집이 있습니다. 벌레가 갉아먹은 자국도 있고 가장자리가 바스러진 곳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고운 단풍잎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아름다운 겁니다. 봄에 피어나 여름 내내 햇볕을 받고 비바람을 맞고 벌레와 싸우며 그렇게 살아남은 잎이기에 그 붉은빛이 깊은 겁니다. 찬란한 겁니다. 상처 없는 단풍은 없습니다. 그 상처가 색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50년, 60년, 70년을 사셨습니다. 실패도 있었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겪으신 분도 계십니다. 사별의 슬픔을 안고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업이 무너져 밤잠을 설친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어긋나 가슴이 무너진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흠집입니다. 하지만 그 흠집이 있기에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단풍잎이 상처를 숨기지 않듯 여러분도 상처를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화의 품격은 어디서 나올까요? 완벽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솔직함에서 나옵니다. 저는 한 번 실패한 사람입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이 말을 담담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깊이가 느껴지는 겁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상류의 물은 맑지만 얕습니다. 바위에 부딪히고 낭떠러지를 만나고 굽이굽이 돌아내려온 물이 하류에 이르러서야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거기서 배가 뜨는 겁니다. 사람이 기대어 쉬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굽이를 돌아온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품을 깊이를 갖게 됩니다. 첫 만남에서 화려한 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유창한 화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들려줄 수 있는 용기. 그것이 품격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입을 열기가 두려울까요? 왜 먼저 말을 걸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여기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거절 민감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절당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실제로 거절당하기도 전에 우리의 행동을 멈추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거절당해도 다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 그렇게 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 나이에 거절당하면 창피해. 이 나이에 연애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자녀들이 알면 뭐라고 생각할까. 두려움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존감에 문제가 있습니다. 50년, 60년을 사시면서 여러분은 많은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누군가의 아들, 딸, 누군가의 남편, 아내,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회사에서는 부장, 이사, 대표. 그런데 은퇴를 하셨습니다. 명함이 사라졌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했습니다. 배우자와 이별했거나 사별하셨습니다. 그러자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역할이 사라지면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내가 무슨 매력이 있다고, 이 나이에 누가 나를 좋아해 주겠어, 이런 생각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도 먼저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입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 그것은 여러분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50대, 60대, 70대, 새로운 만남을 원하는 모든 분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상대방도 거절이 두렵습니다. 상대방도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먼저 마음을 여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입니다. 먼저 웃는 사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먼저 반갑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긴장을 풀어주는 사람입니다. 두려우신 거 압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안고도 한 발짝 내딛는 것, 그것이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상대방에게 가장 먼저 전달되는 메시지입니다. 말보다 먼저 그 태도가 전달됩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만나기 위해 용기를 냈구나. 이 사람은 나에게 마음을 열려고 하는구나. 그 느낌이 전해지면 상대방도 마음의 문을 조금 열게 됩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고 합시다. 용기를 내서 누군가를 만나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마음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먼저 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만남 앞에서 이런 계산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 사람이 내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나중에 재산 문제로 자녀들과 갈등이 생기면 어쩌지? 내가 먼저 가면 이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것은 쓸데없는 걱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황혼 재혼 후 재산 분쟁으로 법정에 서는 가정. 자녀들이 아버지 재산 지키겠다며 새어머니와 싸우는 가정. 이런 뉴스를 여러분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경계하게 됩니다. 일단 조심하자. 속내를 보여주지 말자. 상대방 재산 상태부터 파악하자. 이러다 보면 만남이 아니라 탐색전이 되어버립니다. 두 사람 사이에 계산기가 놓이면 따뜻함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건강 문제도 있습니다. 60이 넘으면 어딘가 하나씩 고장이 납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시리고 혈압약을 드시고 당뇨 관리를 하십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다. 내가 아프면 이 사람이 나를 돌봐줄까? 이 사람이 아프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병원비는? 간병은? 누가 책임지지? 사랑이 시작되기도 전에 걱정이 먼저 쌓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벽,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성인이 된 자녀에게 나 누구 만나고 있어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이런 반응을 겪으셨습니까?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머니, 이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요?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자녀들의 반대 앞에서 많은 분들이 포기하십니다. 자식들 속 썩이기 싫어서. 나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혼자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이 벽들이 진짜입니다. 제가 용기를 내세요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용기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벽은 문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벽에도 문이 있습니다. 다만 그 문은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녀와의 대화, 재산에 대한 솔직한 논의, 건강 상태에 대한 투명한 공유, 이런 것들이 벽에 난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품격 있는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65세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물론 가명입니다. 김 선생님은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하신 분입니다. 3년 전 아내와 사별하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습니다.
넓은 아파트에 혼자 사십니다.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분을 만나셨습니다. 61살 이혼하신 분이었습니다. 첫 만남은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김 선생님은 양복을 차려입고 나가셨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김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삼성에서 35년 근무했습니다. 임원 퇴직했고요. 아파트는 반포에 50평, 시가로 한 25억쯤 됩니다. 연금은 월 400 정도 나옵니다. 생활하는 데 부족함 없습니다. 상대 여성분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 네. 김 선생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은 양호합니다. 헬스장 주 3회 다닙니다. 골프 핸디캡 싱글입니다. 운동 좋아하시면 같이 치시죠. 자녀들은 다 출가해 간섭 없습니다. 1시간 동안 김 선생님은 자기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상대방에게 질문 한 번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사셨어요? 묻지 않았습니다. 요즘 뭐 하세요?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을 만나고 싶으세요? 묻지 않았습니다. 만남이 끝나고 김 선생님은 연락을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중매하신 분께 여쭤보셨습니다. 그분 뭐라고 하시던가요?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분이요, 좋은 분인 것 같은데 저랑은 안 맞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김 선생님은 이해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조건으로 따지면 나보다 나은 사람 찾기 힘들 텐데.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 내가 얼마나 준비해서 나갔는데. 양복도 새로 맞추고 구두도 닦고. 명함은 안 내밀었지만 내가 누군지 알려줬잖아. 삼성 임원 출신이야. 반포 아파트에 살아. 연금 400이면 적은 돈 아니잖아. 근데 왜 그런 반응이지? 내가 뭐가 부족해서? 아니면 그 여자가 눈이 너무 높은 건가? 아, 요즘 여자들은 뭘 원하는 거야? 진짜 모르겠다. 젊었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그때는 조건만 맞으면 결혼했어. 근데 지금은 뭐가 달라진 거야? 아, 몰라. 그냥 혼자 살지 뭐. 어차피 만나봤자 피곤하기만 하고. 여러분, 김 선생님이 뭘 놓치셨는지 보이십니까? 상대방을 만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전시하신 겁니다. 상대방은 그 자리에서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내가 누군지 궁금하지도 않구나. 그냥 조건 맞는 사람 아무나 찾는 거구나. 조건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건만으로는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품격 있는 대화란 내 이야기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먼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제1막에서 우리는 외로움의 실체를 마주했습니다. 텅 빈 거실, 혼자 먹는 저녁, 천장을 올려다보는 밤, 그 서늘함을 함께 느꼈습니다. 제2막에서 시대가 바뀌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에는 조건이 맞으면 만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대화가 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것이 지금 시대의 기준입니다. 제3막에서 단풍잎을 보았습니다. 상처 없는 단풍은 없습니다. 흠집이 있기에 그 빛깔이 깊은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품격의 시작입니다. 제3막에서 두려움의 정체를 파헤쳤습니다. 거절이 두렵습니다. 내 나이에 창피하면 어쩌나. 나를 누가 좋아해 주겠어. 하지만 상대방도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을 여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입니다. 제5막에서 현실의 벽을 보았습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이 벽들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벽에도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솔직하고 품격 있는 대화입니다. 6막에서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건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상대방을 만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전시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혹은 만났는데 다시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혹시 내 이야기만 하진 않으셨습니까?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셨습니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 기울여 들으셨습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왜 어려운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대화란 무엇인가?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다음 만남이 지금까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68세 박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역시 가명입니다. 박 선생님은 중소기업 격리팀장으로 정년 퇴직하신 분입니다. 사별하신 지 5년 되셨습니다. 아파트 한 채, 연금 월 180만 원. 김 선생님에 비하면 조건은 훨씬 수수하십니다. 박 선생님도 지인 소개로 한 분을 만나셨습니다. 64살 역시 사별하신 여성분이었습니다. 만남 장소는 동네 카페였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박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긴장되시죠? 저도 많이 떨려요. 상대방이 웃으셨습니다. 어머, 저만 떠는 줄 알았는데 다행이네요. 박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여기 오시는 길 멀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버스로 새 정거장이에요. 아, 다행이다. 저는 2정거장. 우리 동네가 가깝네요. 이야기가 흘러갔습니다. 박 선생님은 묻고 상대방은 대답하고 상대방이 묻고 박 선생님이 대답하고 1시간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대화 중에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상대 여성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떠나고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박 선생님은 가만히 듣고 계셨습니다. 끼어들지 않으셨습니다. 조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셨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마치자 박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상대 여성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 들으니까 좀 위로가 되네요. 만남이 끝나고 박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대답하셨습니다. 네. 저도 좋았어요. 솔직히 나는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 돈도 별로 없고 학벌도 대단한 것 없고 외모는 뭐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지. 근데 오늘 그분이 웃으시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 아, 이분도 외로우셨구나. 이분도 누군가 이야기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셨구나. 그래서 그냥 들었어. 내 이야기 하고 싶은 거 참고 그냥 들었어. 근데 이상하게 듣고 있으니까 나도 편하더라고. 내가 뭘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이 자리에 이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그게 좋더라고. 아, 이게 대화구나 싶었어.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 나이 돼서야 알겠어. 말 잘하는 게 대화가 아니더라고. 같이 있는 게 편한 것, 그게 대화더라고. 여러분, 박 선생님은 특별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긴장되시죠? 저도 떨려요.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이런 말들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말들이 상대방의 마음 문을 열었습니다. 왜일까요?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관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박 선생님과 그분은 지금도 만나고 계십니다. 결혼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들 문제도 있고 복잡해지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2번 산책을 하고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박 선생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연애라니 민망하죠? 그래도 행복해요. 자,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매력적인 중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외적인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성형하세요, 다이어트 하세요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깔끔함의 문제입니다. 거울 앞에 서 보십시오. 코털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귀털은 어떻습니까? 손톱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옷에서 냄새가 나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 사소해 보이지만
첫인상을 결정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취가 생기기 쉽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각질이 일어납니다. 샤워를 자주 하시고 로션을 바르시고 향이 강하지 않은 비누를 쓰십시오. 옷차림은 어떻습니까? 비싼 옷을 입으실 필요 없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하면 됩니다. 구겨진 셔츠, 늘어난 티셔츠, 낡은 구두. 이런 것들이 무심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깔끔한 옷차림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당신을 만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당신이 중요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내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표정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십니까? 무표정하거나 굳어있지는 않습니까? 인상을 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얼굴 근육이 처집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표정이 굳어 보입니다. 저 사람 뭔가 화난 것 같아. 저 사람 재미없어 보여. 이런 인상을 주기 쉽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연습하셔야 합니다.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하십시오. 어색하시죠? 처음엔 다 어색합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웃어보십시오. 입꼬리를 올리고 눈가에 주름이 생기도록. 그 웃음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만남의 자리에서 상대방이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십시오. 네, 그렇군요. 이런 추임새를 넣어주십시오. 눈을 마주치십시오. 시선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나는 지금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지 마십시오. 시계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런 행동은 나는 지금 지루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소리입니다. 너무 크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카페에서 옆 테이블까지 들릴 정도로 말씀하시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조용하고 차분하게. 하지만 웅얼거리지 않게. 또박또박 상대방을 향해 말씀하십시오. 외적인 깔끔함, 표정, 시선, 목소리. 이 네 가지가 갖춰지면 여러분은 이미 첫인상에서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이제 대화 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를 지속시키는 대화법입니다. 첫 번째 원칙, 질문으로 시작하십시오. 내 이야기부터 꺼내지 마십시오. 저는요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여쭤보십시오.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요즘은 뭐 하시면서 지내세요? 주말에는 보통 어떻게 보내세요? 이런 질문들이 대화의 문을 엽니다. 상대방은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원칙, 맞장구를 치십시오. 상대방이 말하는 중간중간에 아, 그러셨구나. 그게 쉽지 않으셨겠네요. 와, 대단하시다. 이런 반응을 해주십시오. 맞장구는 단순한 추임새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의미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세 번째 원칙, 조언하려 들지 마십시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 남성분들. 누군가 고민을 이야기하면 본능적으로 해결해주고 싶어집니다. 그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 생각엔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때 이렇게 안 하셨어요? 이런 말씀 참으십시오. 상대방이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공감입니다. 그랬구나. 힘드셨겠다. 이 한마디가 10마디 조언보다 낫습니다. 네 번째 원칙, 자기 이야기는 나중에, 그리고 짧게. 상대방이 충분히 이야기한 다음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길게 하지 마십시오. 저도 비슷한 적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내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대화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 버립니다. 공은 상대방에게 돌려주십시오. 다섯 번째 원칙, 거리두기의 지혜. 첫 만남이 좋았다고 매일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 좋은 아침이에요. 점심에 뭐 드셨어요? 저녁에 오늘 뭐 하세요? 이러시면 상대방이 질립니다.
처음엔 23일에 한 번 정도, 안부 문자 정도가 적당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잘 지내시죠? 이 정도입니다. 관계는 당기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밀고 당기는 리듬이 있어야 합니다. 적당한 거리가 그리움을 만듭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숨이 막힙니다. 적당히 떨어져 있어야 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대화는 기술입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습니다.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기, 맞장구 치기, 조언하지 않기, 내 이야기는 짧게, 적당한 거리 유지하기.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대화는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또 만나고 싶다고 느끼는 대화가 됩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연애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연애는 과정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외로움을 해결하고 싶으시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은 행복하십니까? 혼자 있을 때도 괜찮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살아있구나라는 감사가 드십니까? 거울을 볼 때 그래, 이만하면 괜찮아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누군가를 만나도 행복해지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빈 컵으로는 다른 사람의 갈증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이 비어 있으면 상대방에게서 채우려고 합니다. 나를 사랑해줘. 나를 외롭지 않게 해줘. 나를 행복하게 해줘. 이 마음이 강해지면 관계가 무거워집니다. 상대방이 부담을 느낍니다. 결국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연애를 하고 싶으시면 먼저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자신을 돌보십시오. 몸을 움직이십시오. 산책이라도 좋습니다. 아침에 30분, 동네 한 바퀴. 햇볕을 쬐고 바람을 느끼십시오.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따라갑니다. 둘째,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아침 밥을 드셨습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겁니다. 눈이 보이십니까? 귀가 들리십니까? 걸을 수 있으십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커피가 맛있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 이 습관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셋째,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과거에 후회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이런 생각이 아직도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그때의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때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하셨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더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배움이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랑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거울 앞에 서십시오.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 수고했다. 잘 버텨왔다. 이제는 좀 쉬어도 돼. 이것이 인생의 완성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보다 먼저 나 자신과 화해하는 것, 나 자신을 안아주는 것, 그것이 되어야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함을 줄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처음에 제 어머니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안 됩니다. 대신 한번 뵙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후회를 안고 계신 어머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도 선택의 순간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걸까 말까, 한 번 더 만나자고 할까 말까, 내 마음을 표현할까 말까, 두려우실 겁니다. 거절당하면 어쩌나, 창피하면 어쩌나, 그 두려움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는 한 것에 대한 후회보다 오래갑니다. 거절당해도 괜찮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었구나 알게 된 것뿐입니다.
다음이 있습니다. 창피해도 괜찮습니다. 용기를 낸 자신을 오히려 칭찬해 주십시오. 나 멋있었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2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4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텅 빈 거실에서 혼자 TV를 보며 보내실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와 손잡고 산책하며 보내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따뜻한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에서부터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한 발짝 내디디셨습니다. 변하고 싶다는 마음, 행복해지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이 가장 큰 첫걸음입니다. 이제 두 번째 발걸음을 내디디실 차례입니다. 내일 아니 오늘 누군가에게 안부 문자 한 통 보내보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외롭지 않기를, 따뜻하기를,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응원하는 이야기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나는 이런 경험이 있었다.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